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 여러분을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네, 공부하다 보면요. 예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베껴 쓰고 줄도 치고 형광펜도 긋고 이렇게 좀 아날로그적인 방법이 공부가 잘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걸 활용하는 게 더 좋다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최근 미국 CNN이요. 한국인들이 잘하는 10가지를 뽑았는데 그중에 1위가 바로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 이런 유였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이요 82.7%고요. 18세에서 24세까지 청년층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무려 97%에 달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인터넷에 적응도 빠르고 사용도 많이 하고 왜 이러는 걸까요? 뭔가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회계학 특강 역시 두 분의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도 공부를 계속 이제 해오고 계시니까 인터넷 활용을 얼마나 하시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현경 학생 어때요? 저는 거의 한 90%를 인터넷으로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터넷에서 바로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냥 단어만 딱 쳐도 네. 모든 자료가 다 나오니까 확실히 좀 편리하다고 느껴져요? 네, 아, 그렇죠. 그렇군요. 네. 호정 학생은 얼만큼 어떻게 인터넷을 활용합니까? 저는 학원 실강을 듣고 네. 그다음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학원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따로 더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터넷 강의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회계학의 아이콘 김성수 교수님과 함께 할 텐데요. 교수님, 네. 예. 지난 시간에요. 암산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잖아요. 조언해 주셨지만 어쨌든 계산도 하고 좀 외우고 그러려면 일명 손품을 많이 팔아야 되는 게 회계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좀 좋습니까?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방법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회계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해를 하는데 많이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세무사 2차 공부를 할 때 2차 답안지에다 이렇게 문제를 계속 풀어봤어요. 그걸 쌓아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집에 아파트 사니까 2m 한 30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우와. 이게 1000장까지 다면은 합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쌓는데 네. 실제로는 쌓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옆으로 기울고 예, 넘어지고 기울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옆으로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전날에 그걸 보니까 좀 이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 했는데. 물론 그러기 위해서 조금 빽빽하게 쓴 건 아니고 조금 이게 채우기 위한 목적도 조금 있긴 했지만은 네. 어쨌든 회계학에서 많이 풀어보고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수험생들 마음이 좀 불안할 텐데, 내가 이 정도 공부했어 라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마음의 안정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공무원 회계학의 아이콘 김성수 교수님의 강의, 오늘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회계학 강의를 진행할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회계학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회계학 계산 비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무원 회계학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일단 9급과 7급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고요. 현재 이제 9급 공무원 시험이 회계학이 선택 과목으로 현재 있고요. 7급 공무원에서는 회계학이 이제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좀 현재 이제 공무원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고 한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이제 9급 공무원이 선택 과목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직렬로 보면 9급이 이제 세무직하고 관세직 두 개 직렬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세무직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많은 이제 그 단일 직렬로 많이 뽑는, 일반 행정과 더 가장 많이 뽑는 직렬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선택 과목이 된 게 2013년도니까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요. 그 전에는 회계학이랑 세법이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되건 지금 현재는 선택 과목으로 있고, 7급 같은 경우는 직렬이 이제 세무직, 감사직, 그다음 회계직이 회계학을 시험 보는 직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직 같은 경우 9급을 보시면은, 자, 이제 문제가 이제 어디서 나온지 좀 설명드리면은, 재무회계 영역에서 13문제, 정부회계 주문제, 원가회계 이렇게 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반면 관세직이 재무회계만 20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범위만 놓고 보면은 관세직이 좀 범위가 좁다 이렇게 볼 수 있고 7급 입장에서는 전부 다 문제는 같으니까 여기는요. 재무회계 18문제, 정부회계 2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원가회계는 좀 질문이 많습니다.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범위에도 들어가 있고. 근데 한 7년 동안 국가직에선 현재 출제가 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7급 대비하시는 분들은 원가회계를 좀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공무원 회계학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이제 계산 문제가 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과목 중에서 계산 문제가 이렇게 많은 거 12문제에서 15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평균적으로 13문제 정도 출제되니까 거의 70%에 육박하는 그런 비중이 되죠. 이런 과목이 없습니다. 특징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많은 과목이 뭐 경제학도 그렇지 않고요. 계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대부분 말로 된 문제가 많거든요. 회계학하고 수학하고 뭐 이렇게 2개 정도밖에 없을 걸로 제가 생각되거든요. 자, 그래서 계산 문제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형 문제를 빨리 푸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특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뭐 100% 암기가 아니라 볼 수는 없겠지만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암기할 내용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회계학 공부는 좀 공부할 때는 좀 쉬운 면이 있거든요. 이해하고 그 이제 문제를 풀어서 내가 풀면 이해하면 그건 이해가 된 거니까. 근데 공무원 과목의 특징적인 게 뭐 9급이든 7급이든 암기량이 매우 많은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계학 장점이 회계학 같이 암기가 좀 적은 과목이 하나 들어가면 공부 양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 큰 장점이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뭐 이렇게 장점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회계학의 이제 장단점을 한번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점을 한번 다시 볼게요. 다시 보면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거. 뭐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암기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뭐 않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거죠. 세무공무원 실무에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국세청 내부에서 이제 진급하기 위해서 조사위원 실무 시험이라는 걸 봅니다. 그때 이제 회계가 필요하죠. 회계 실무에 대해서 자격증을 따야지만 진급도 가능하고 또 이제 국세청 내부에 있는 법인 조사위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내부적으로 이제 관할 세무서장에 또 진급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할 세무서에 이 처음 온 직원이 이걸 자격증을 취득을 못하면은 본인의 인사고과 영향 받으니까 압력이 막 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세청에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강사들 이제 초빙해서 또 교육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급 공무원이 지금 선택 과목화 되다 보니까 회계학하고 세법을 선택한 비율이 전체 합격자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수원을 과거에 4주를 갈 거 현재 이제 12주를 가고요. 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회계세법 안 했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험으로 공부한 학생과 합격한 다음에 단순히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 가는 거랑 좀 차이가 있겠죠. 실력 차이. 그래서 어쨌든 내부에서는 그런 좀 노력이 있고 약간 불만이 좀 많아서 현재는 아직 뭐 선택 과목에 대한 좀 비판이 많아서 향후에는 이제 정책 발표가 이제 이런 특수직렬은 좀 이제 전공 과목을 필수하겠다는 게 좀 발표된 기사 내용은 현재까지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제다라고는 아직 명시되지 않은 상태. 근데 내년 대비하는 18년 대비는 아직은 뭐 선택 과목이 되어 있으니까 뭐 회계학이 뭐 세무직 공부하시면은 뭐 회계학 선택하셔서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뭐 합격하는데 뭐 유리하고 좋은 점 많이 있지만은 뭐 이게 반드시 바뀐 거 아니니까 꼭 회계학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덧붙여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이 조정 점수가 좋다는 겁니다. 회계학이. 자, 우리가 선택을 하다 보니까 과목들을 여러 개 선택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은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평균을 이용해서 표준 편차를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니까 이 떨어진 범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점수로 100점, A란 과목이 100점, B가 80이지만은 그걸 조정 점수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80점인 과목이 더 조정이 높을 수가 있거든요. 회계학이 그 조정 점수가 일반적으로 다른 선택 과목, 예를 들기도 좀 그렇지만 뭐 사회라든지 행정학 같은 과목에 비교하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좀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회계학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항상 높은 건 아니고 시험 난이도 그에 따라 좀 차이가 나지만 단 한 번도 조정 점수가 다른 과목에 불리한 적은 없고요. 좀 어렵게 나오면 더 많이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 또 장점이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학을 이제 학생들이 좀 싫어하거나 아니면 약간 선택하는데 이렇게 주저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바로 이거죠. 단점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우리가 공무원 구급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5과목을 한 번에 100분에 걸쳐서요. 과목당 20분을 시험을 봐요. 5과목 한꺼번에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과목은 말로만 된 문제를 풀면 예를 20분인데 한 15분에 풀 수 있으면 예를 들어 뭐 12분 그거 풀고 남는 8분을 가지고 영어 같은 데 투자하면은 영어 많이 풀 수 있잖아요. 아니 국어 지문 길면 또 투자할 수 있고. 근데 회계학은 이게 계산을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20분 혹은 20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 로스가 생기니까 다른 과목에 못하니까 이게 불리하다 이런 편견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못하겠어요. 회계학이 시간적으로 다른 과목에 유리하단 말은 절대 못하겠어요. 하지만 크게 불리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조정 점수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여기 두 번째 거부터 볼까요? 15분 안에 85점 이상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 85점 받은 점수가 다른 과목의 100점보다도 더 높은 점수가 될 수 있거든요. 조정 점수가 좋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일단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고요. 이 빨리 풀기 위해선 기본기가 충실해야 돼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기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문제를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다음에 푸는 능력. 딱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이제 바로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회계학 계산 비법을 적용해서 빨리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계학 계산 비법을 이제 좀 공개를 해볼게요. 자, 한 5가지 원칙을 정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일 원칙 이제 문제 푸는 순서입니다. 문제를 풀 때 물론 일단 이제 기본적인 건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회계학 20문제 중에서 말로 된 문제가 6문제에서 8문제 나옵니다. 걔를 먼저 푼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얘기할 때 5과목이 있었잖아요. 회계학을 이 마지막에 풀면 안 돼요. 5과목에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 3, 4 중에 선택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많이 강조한 세 번째 회계학을 푸는 게 좋아요. 이게 배열 순서로 봤을 때. 그래서 먼저 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회계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만약에 계산 문제 처음부터 몇 문제 있는데 이거 못 풀고 하면 갑자기 막 좌절하고 막 이러니까 머리에 멘붕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말 문제를 먼저 푼다. 그러면 약간 진정이 되겠죠. 그 득점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2순위는 익숙한 계산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건 내가 연습해서 풀어봤던 거. 이건 내가 딱 보는 거 이거는 풀 수 있는 문제를 확인해서 걔를까지 푸는 겁니다. 2순위까지가 중요해요. 여기까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80% 담으면 80점이고요. 이걸 100% 담으면 100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 다 구급이 어려운 건 아니고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3문제가 어렵게 나오고요. 쉽게 나오면 1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계산이 복잡하거나 그 문제를 걸러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풀고 3순위 과목이었으니까 4순위, 5순위 과목 다 풀겠죠. 그리고도 시간이 남아요. 그럴 때 마지막 나머지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이런 말은 없겠죠. 회계학 때문에 시간 많이 걸려서 예를 영어 못 풀었어 이런 말은 안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까지가 20분, 여기까지 맥시멈 한 18분에서 커팅을 하니까 20분 이상 걸린 거 아니니까요. 이거 시간이 없으면 경우에 따라서 찍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야지 회계학 때문에 괜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나 올해 시험 모르겠고 난 이 문제만은 내가 푼다. 딴 건 몰라도 난 이 문제는 풀겠다. 이런 갑자기 거기서 시험장에서 오기를 발동하는 수험생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딱 정해서 여기까지 한 18분 내에 풀고 이거는 찍으면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력이 되면 여기서 다 풀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 원칙은 문제 푸는 순서. 근데 이건 좀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전과 거의 유사한 환경에 이제 노량진 같은 데서 동영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시면서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약간 실전 연습이 필요하다. 자, 그다음 2원칙. 어차피 계산 문제 회계학에서 더하기 빼기예요. 더하기 빼기. 그럼 더하기 빼기를 잘하면 되겠죠. 그래서 숫자를 좀 만들어봤는데 298 플러스 185. 이것도 공무원 시험에 나오면 어려운 숫자예요, 사실은. 이런 숫자보다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가 전 시간에. 그래서 100만 원, 80만 원, 이렇게 20만 원, 65만 원 이런 식. 그런 식의 더하기. 그건 쉽잖아요. 근데 좀 어렵게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계산을 보면은 그냥 밑에다 써고 이렇게 더해서 계산을 하죠. 원래 우리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이 더하는 방법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바로 끝수를 맞춰주는 방법이거든요. 끝수를 맞춘다. 298이죠. 300에 가깝다는 거예요. 300으로 맞춘다는 거예요. 300으로.
머릿속으로. 그럼 185잖아요. 그러면 3을 여기 2를 더했어요. 2를 빼야죠. 될까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298에서 아까 300을 맞추는 거지. 그리고 이제 185는 어떻게 된 거예요? 2를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2를 더했으니까. 그러면 300에서 183을 더하면 얼마예요? 48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처음에 이렇게 설명하면 자기 방법 이게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처음에. 원래 하던 방법을 고치기 싫으니까. 근데 이걸 계속 적용해서 하는 학생들이 1초라도 빨라요. 이게 쌓이면 계속 무서워요. 한 문제당 5초만 빨라져도 빨라지고 약간 계산이 복잡할 때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놓여지면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가끔 시험장에서 막 멘붕 상태가 됐을 때는 이게 멘붕에 영을 빠져서 계산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막 계산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공무원 시험 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 합격하는 시험이다. 시험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추면 합격을 한다. 예, 그렇게 이제 배운 걸 우리가 더 어느 정도 이제 다 마스터가 가정을 한다면요. 자, 빼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빼기도 같은 방식인데 제가 숫자를 좀 어렵게 놨는데 432 마이너스 385. 이거 암산할 때 바로 하기 힘들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432에 맞춰주면 돼요. 332로 맞춰주는 거지. 332. 432, 385. 332로 맞추면 100이 나올 거잖아요. 이 말 이해되세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 332니까 32만 더 빼면 되겠죠. 85가 있다. 300은 똑같으니까 32만 더 빼면 되죠. 얼마 나와요? 53. 53이 나오잖아. 됐잖아. 53이 나오잖아. 네. 자, 그러면 바로 100에서 53을 빼겠죠. 왜냐면 우리가 100까지 맞춘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다? 47이다. 이게 어렵게 제가 숫자를 만들었어요. 실제 아직 사례를 보면서 좀 더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 3원칙을 보죠. 곱하기예요. 공무원 시험에 나누긴 그게 많이 잘 안 나와요. 곱하기예요, 곱하기. 자, 950 곱하기 11. 할 수는 있죠. 이렇게 내려서 이제 하면은 언젠가 답이 나오겠죠. 초등학생도 풀 수 있고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는 풀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곱하기 11을 자, 여기 보면 950과 10과 1로 쪼개는 거예요. 10과 1. 11을 10과 1로 쪼갠다. 그럼 950 곱하기 1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9,500이죠. 그리고 950에 1을 곱하면 뭐예요? 950이죠. 그래서 1을 더하는 거예요, 이걸. 500을 더하면 만이 나오고요. 450을 더 더해야 되니까 145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말 이해되실까요? 네. 그러니까 곱셈이 나올 때 얘가 11이니까 이게 곱셈이 어렵다고요. 이 10이면 쉬워요. 9,500이니까. 곱셈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이걸 쪼갠다. 11을 10과 1로 쪼갠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9,500 곱하기 10에다 곱해서 9,500. 우리 곱셈이 아니다. 이건 덧셈처럼 해야 돼요. 암산을 하려면. 그래야 빨리 푸니까. 그리고 1에다 950 곱하면 950. 그래서 둘을 더한다. 그럼 맞출 수 있잖아요. 500 아까 우리 덧셈 공식 방법을 적용해서 400, 1400. 자, 그러면 12도 해볼까요? 12? 같은 패턴이잖아요. 950 곱하기 10 얼마? 9,500. 950 곱하기 2. 이게 좀 어렵네. 2. 그러면 얼마? 얘가? 1900. 얼마죠? 1900이죠. 맞죠? 네, 그래서 1900과 9,500을 더하는 거죠. 이도 마찬가지. 뭐 500을 넣어주든지 아니면 반대로 가도 돼요. 500을 많이 될 거고 1900이었으니까 500을 넣어줬으니까 1400 남았죠. 그러니까 11,400. 이런 식의 방법. 자, 그 다음에 곱하기 9. 야, 이것도 난감하죠. 950 곱하기 9 이거 난감하죠. 9를 곱하면 안 된다. 자, 우리 해봤잖아요. 10을 곱한다. 10. 10을 곱하고 1을 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네. 10을 곱하고 1을 빼겠다. 그러니까 950 곱하기 10, 9,500. 950 빼면 마찬가지 8,550이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하는 방식인지 알겠죠? 네. 마찬가지로 950 곱하기 8도 마찬가지 10을 곱하고 2를 뺀다. 처음엔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냥 하고 싶은데 계산기를 못 쓴단 말이에요. 계산기만 있으면 이런 걸 왜 하겠어요? 그냥 곱하기 12 하면 되겠죠. 계산기를 못 쓰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시험장에서 이게 큰 수가 나면 매우 당황해요. 근데 이걸 적용해서 그러니까 간단한 건 그냥 해도 되는데 몇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 이거를 적용하면 좀 클리어하게 돼요. 약간 좀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13 이런 거 안 나오니까 13 이런 거 안 나오니까 그랬고요. 자, 그다음에 4원칙을 보죠. 분수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4원칙. 제4원칙은 우리가 분수를 이용해서 풀자. 자, 그러면 16만 원 곱하기 75%예요. 75%는 0.75죠.
0.75를 곱해서 한다. 계산기고 그러면 사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75%는 4분의 3이다. 공무원 문제는 약분이 되게 나와요. 출제자가 숫자를 생각하고 출제한다고요. 16만 원 곱하기 4분의 4. 4로 약분하면 4만 원 곱하기 3하면 12만 원 암산되는 거잖아요. 자,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숫자인데요. 32만 원 곱하기 12.5%. 이거 어떻게 해? 12.5, 0.12 하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계산을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계산기처럼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12.5%는 8분의 1인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수업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할 분수가 있어요. 2분의 1은 우리가 뭐죠? 50%죠. 4분의 1은 25%죠. 그 절반이에요. 8분의 1은 12.5%예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4분의 3도 알아야 되고요. 4분의 3, 75%. 자, 그러면은 현경 학생한테 질문할게요. 4분의 5는 몇 %일까요? 4분의 5. 4분의 5요? 아니야. 100, 그 25%. 뭐 그거 맞네. 4분의 5도 마찬가지예요. 4분의 5도 좀 많이 나오는데 4분의 5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4분의 4와 4분의 1.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이 다 쪼개서 하는 거잖아요. 계산 비법이. 4분의 5 하면 사실 시험지에 나왔다 그러면 이게 막 복잡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분수를 이용해라. 그러니까 문제는 75%, 12.5%, 125% 나왔을 때 분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금방 풀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8분의 1이 되니까 8로 나누면 32만 나누기 8이니까 4만 원 구하는 게 쉬운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요. 제호 원칙의 암산이죠. 이걸 암산해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암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할 때 막 자꾸 막 쓰려고 그래요. 학생들이. 풀라고. 그러면 안 돼. 계산할 때 이게 조금씩 암산을 좀 적용해야 돼요. 다 암산 통으로 할 수는 없는데 부분 암산을 적용해야 돼요. 그 속도가 좀 빨라져요. 그래서 손을 아무리 빨리 풀어도 암산보다 빠를 수 없죠. 32만 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곱하기 12.5%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손을 아무리 빠르게 풀어도 32만 원을 곱하기 8분의 8로 나눈다. 4만 원 암산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걸 빨리 풀겠어요. 그러니까 암산은 손보다 반드시 빠르다. 손을 아무리 빠르게 풀어도 암산보다 빠를 수는 없다는 거고, 그다음 암산을 하면 할수록 늘어요. 이게 안 하면 안 늘어요. 계산기 막 이렇게 쓰고 하시는 분들한테 암산하라 그러면 암산이 안 돼요. 근데 하면 할수록 늘어요. 계속 적용하면 본인도 이제 발전하는 속도가 늘어요. 이게 빨라진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한번 실제 기출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는 안 배웠으니 계산만 볼 건데요. 밑에 답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2015년 국가직 9급인데 단기 총포괄 이익을 계산하면, 근데 이거 제가 설명 안 했으니 그냥 계산을 할게요. 일단은 숫자를 보세요. 이 자산에서 부채를 빼요.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빼요. 암산돼요? 15,000원에 7,000원 뺀다. 8,000원이에요. 예. 보통 그걸 쓴단 말이에요. 여기도 25,000원에서 10,000원 빼겠죠. 그러면 얼마죠? 15,000원이죠. 그럼 아까 얼마였죠? 8,000원과 15,000원. 거기를 바로 치는 거예요. 암산이 돼요. 15,000원에서 8,000원 빼면 되죠. 15,000원, 8,000원 빼면 얼마예요? 7,000원인데 이것도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중간간에 브릿지를 넣는 건데요.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15,000원과 8,000원 사이에는 10,000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8,000원에서 10,000원과 2,000원 간격, 15,000원과 10,000원 간격은 5,000원 간격. 그 머릿속 생각하면 돼요. 15,000원과 8,000원. 여기까지를 암산을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차이 기초 자본, 기말 자본 구해서요. 자본의 증가를 구한 건데 거기까지 암산이 갔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볼 거면 8,000원 기초요. 이건 되죠. 그다음 기말은 15,000원 되죠. 15,000원과 8,000원의 차이예요. 그 얼마 차이 나냐? 7,000원이란 거죠. 7,000원. 2,000원, 5,000원. 2,000원, 5,000원.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된 거예요. 7,000원, 3번까지요. 3번까지. 그럼 벌써 암산이 많이 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뭐 자본 증가 내역인데요. 유상증자 우리 설명 안 들었지만 증가예요. 플러스 3,000, 현금에다 마이너스 500 할 거예요. 숫자만 보세요. 3,000 마이너스 500 얼마죠? 2,500. 자, 그 2,500 이제 우리 7,000원에 2,500 빼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7,000원 2,500 뺀 거. 그럼 얼마 나와요? 그래도 바로 안 나오면 이렇게 해요. 7,000원에 2,500 빼는 거 2,000원을 먼저 빼면 5,000원 나와요? 거기서 500원 더 빼야지. 네, 4,500. 숙달 되면요. 이거 이러고 풀어요. 근데 그 수준까지 바라지 않고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한 거. 최소한 여기 7,000원 단계까지는
암산 가는 사람과 이걸 보자마자 이 푸는 형식이 있거든요. 재무상태표 2개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산 부채 집어넣고 그래서 자본들 찾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손익 찾고 이런 사람들은 자본거래 이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 식으로 풀면 이 문제 1분 걸려요. 근데 이거 암산으로 풀면 이 문제 10초만 풀거든요. 확실히 빨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회계학 계산 문제에 대한 특강을 이제 말씀드렸고 마지막 제가 좀 좋은 말을 해드리려고 수업 시간에 가끔 하는 멘트를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우리 프리젠트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젠트는 뜻이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현재라는 뜻도 있죠. 근데 프리라는 어원이 뭐뭐 전에 미리 뭐 이런 식의 표현을 갖고 있고요. 센트라고 볼 수 있는데 걔가 샌드 보내다의 과거형이니까 보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이 미리 보낸 거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의미가. 미리 준비하는 마음, 그게 선물인데 선물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현재. 현재는 바로 어디서 온 거다? 미리 보내진 거다. 즉 과거에 내가 했던 게 현재의 모습이다. 그러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결정되겠어요? 현재에 내가 어떻게 하냐로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이제 공무원 공부하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미래 공무원이 되실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노량진 특강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 부동산 얘기할 때 숲세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 녹지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보다 비만이나 우울증, 뭐 정신적인 어떤 소극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좀 적을 확률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브래드포드 대학에서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스코틀랜드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모양이에요. 도심에서 떨어진 녹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약 16%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확실히 숲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육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 건강까지도 건강하게 좋게 만든다는 게 입증이 된 셈인데요. 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자연과 함께 한다는 거 좀 꿈 같은 이야기겠지만 빡빡하게 공부하시는 일정 와중에도 하루에 10분, 20분 정도 산책을 하시면서 좀 여유를 즐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 함께 하시면서 놓친 부분이 있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또 유튜브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회계학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